그 논쟁 어제 들었습니다만 참 지역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적이라고 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 자체는 굉장히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논쟁의 본질이 아닙니다. 북한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저에 대한 비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표시인 겁니다. 정말 국제적으로도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 정부와 이제는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찬성해야 됩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차별화된 안보관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문재인 후보를 의식한 듯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물론 안철수 후보는 진즉부터 삼지대, 중간지대,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를 주장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왼쪽 좌파 내지는 진보 진영은 아주 오랫동안 문재인 후보가 그 지지층을 다져놨거든요. 그렇죠.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파 쪽으로 확장하는 약간 우클릭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더 강경한 대북관이라든지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후보가 그 안보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TK라든지 보수 유권자층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안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좀 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지점이 그러면 그 박지원 대표로 대표되는 햇볕 정책 전도사 또 햇볕 정책에 대한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공격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보관을 확실히 한다라고 하지만 같이 몸담고 있는 이 당 지도부에서는 또 햇볕 정책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또 아내인 김미경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 그리고 또 김미경 교수가 비서관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킨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인식 자체가 여성 비하 발언과 똑같은 그 사고 구조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서울대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서울대가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2012년에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는 일환이었습니다. 사실은 강의 갈 필요가 없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돕기 위해서 그 요청 수락하고 강의를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들의 일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겠다고 진솔하게 사과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편집인 협회 세미나에서 발언한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에서요, 안철수 후보의 TV 광고를 공개를 했는데, 이유정 기자, 이 특징이 뭡니까? TV 광고. 일단 딱 보면 파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일단 보시면요, 텍스트밖에 등장하지 않고 네. 사람이나 그림 이런 거 영상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광고인데 안철수가 안 나오는군요. 안 나오고 끝에 목소리만 등장합니다. 네. 이게 30초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얀 바탕에 녹색이거나 녹색 글자의 하얀 바탕을 여러 가지 글자로 표현하면서 일단 TV라는 매체 자체가 보는 매체인데 읽는 매체다, 이런 파격적인 것을 지도했습니다. 네. 여성원 변호사님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지금 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읽는 직업이 돼서 네네. 상당히 진짜 오히려 네.
우리가 왜 100마디의 말보다 더 침묵이 더 가치 있을 때 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신선한 발상이고요. 아하. 그런데 저게 과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금 이렇게 글씨를 빨리 못 읽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손해가 아닌가. 저는 그런 게 생각이 있을 것 듭니다.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빨라서 못 읽으니까 한 번 봐서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봐야지만 저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광고가 화제는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자체는 굉장히 성공하고 화제를 몰고 올 텐데 네. 그런데 그 광고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광고를 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광고를 보고 아 역시 안철수야 하면서 지지를 하겠습니까? 아 광고는 재밌게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화제는 좀 되겠죠. 저게 사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르고 네. 역동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의 가장 큰 타겟팅하는 곳은 20, 30대입니다. 지금 60대 이상 인구에서 아주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하루빨리 20, 30대로 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의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가 50대 이상에서만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자나 이미지로 정치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20, 30대, 40대 사람들이 자신들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하. 확장성을 노린 겁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TV 광고만으로 뭔가를 전세를 역전하겠다? 이거 참 어려운데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모양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네네. 저게 그 안철수 후보가 20대, 30대를 경영했다면 저기에다가 아바타라든가 이모티콘을 많이 좀 넣었으면 네.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캠프 듭니다.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저게 바로 그 이재석 그 유명한 광고 천재라고 하는 네. 이재석 광고연구소 대표가 직접 네. 관여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뭐 전문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